X와의 사이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 수업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자. 지웁니다. 슈. 자, 이제 부정을 봤으니 우리 불능을 볼 차례네요. 불능이 훨씬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자, 문제가 나와 있어. 규칙성 없네. 그냥 3원 1차, 2원 1차. 이런 1차로 가야겠네. 좋았어. 1식, 2식, 3식 따라놓고 X, Y, Z 중에 누구 주길래? Y 죽일 거죠.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했더니 3x 플러스 3z는 6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2식에다가 선생님이 2를 곱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z는 8 나왔어요. 그리고 3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마이너스 1이라는 3식을 써서 2식을 더해줬습니다. 2식을 이렇게 더해줬어요. 더해줬더니 5x 플러스 7 어디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저기 어디요? 저기 x 더할 때. 아, 7x가 미쳤구나. 예. 7x 더하기 7z는 7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요거 정리하면요. x 플러스 z는 2다. 그런데 요식 정리하면 x 플러스 z는 1이지요. 즉 얘는 이거야. 야, x랑 z랑 합하면 숫자인데 2가 나오기도 하고 1도 나와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얘는 해가 아예 없는 거지. 뭐 관계식이고 뭐고 해가 아예 없어.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x, y, z는 불가능해. 해가 없어. 불능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 부정보다 불능이 훨씬 쉽지? 그냥 식이 다르면 불능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라고 했고요. 보통 선생님이 이 영어 공부를 애들을 보통 몇 학년 때 시작시키냐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빡세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에서 이제 90 이상 안정적으로 안착되게끔 해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기 있지? 그 겨울방학 때 고3 모의고사를 건드려서 고등학교 3학년 영어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90 이상 나오게끔 해놔요. 그러고 나면 걔는 이미 이제 중3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중3 여름방학도 있고 중3 겨울방학도 있으니까는 그때 조금씩 채워두면 고등학교 가서 3년 내내 영어는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수능 영어를. 그 비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야. 근데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이 이 방법을 보통 학생들한테 알려주잖아. 10명의 학생이가 알려주면은 많으면 10명 중에 2명이 그걸 행하고요. 적을 땐 1명 정도가 행해요. 그래도 알려줘요. 왜? 그 한두 명, 1등급을 맞을 그 한두 명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나오는 수능 모의고사 테스트지 하고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나오는 테스트지를 줄 거야. 우리 찬영군은 공부는 잘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중3 과정 드릴게요. 항상 고등학교에서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입니다. 또 나 좀 영어 약하다. 영어 웬만하다? 중학교 3학년 것도 3개밖에 없는데 이제 전부 고1 수준이야. 자,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자, 우리 찬주양은 매일 보는 거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거 아니에요. 풀고 싶은데 진짜 풀고 가고 싶은데 집에서 풀어올래? 집에서 풀어올 거야. 집에서 풀어와. 대신 시간 제한 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잠시만요. 나 또 떨려. 선생님 메뉴인가요? 메뉴. 오케이. 슈가 아닌데? 아닌데? 어떡해. 메뉴. 아래 거? 아닌데? 메뉴. 메뉴 선택?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자, 여러분, 선생님 A4 좀 하나씩 학생들 나눠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굉장히 효과가 엄청 좋은 방법. 선생님이 영어를 딱 3개월 가르치고 영어 2 모의고사에서 24점 맞았던 친구를 석 달 뒤에 93점을 고등학교 1학년 실제 수능에서 맞추고 그거보다 좀 잘했던 애들은요 거의 다 만점 맞거나 뭐 되게 이래가지고 3개월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걸 때려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인생에 영어 딱 3개월 가르치고. 왜? 영어 점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야 3개월마다 학생을 모집하려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겠다. 나는 가르칠 게 많은 수학을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만들었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영어 선생님들보다 점수 진짜 빨리 올리는 방법. 근데 특징은 뭐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우선 노가다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오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려면 어디를 이용하셔야 되냐면 자,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필요한 건 필기하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 쳤더니 나오네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교육청. 그래서 모의고사의 대부분은 모의고사는 일반 충청남도 교육청 이런 찌질한 교육청은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모의고사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청은 딱 3군데밖에 없어요. 돈 많고 큰 서울시 교육청, 부산 교육청, 인천 교육청밖에 없어요. 인천도 거의 안 만들어. 서울, 부산 대부분은 서울이 만든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교육 정보일 겁니다. 교육 정보 있지? 여기를 클릭하면 쫙 뜨는데 맨 앞에 학력평가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 학력평가 자료를 들어가셔야 돼요. 교육정보에서 학력평가 자료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요런 화면이 떠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사설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항상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는 누구야? 교육청 모의고사가 훨씬 중요해요. 사설 모의고사는 뭐 재수학원이 재수학원 애들 계속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그런 모의고사고 자기네가 가르친 부분에서 주로 나와서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 되게 높고 그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또 성적이 좀 낮고 그러다가 실제 수능에서 성적 뒤바뀌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설 모의고사는 조금 변별력이 그래. 모의고사 보는 애들 숫자도 적고. 하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때? 거의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 교육청 자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너 이 문제 있지? 문제 지금 여기 몇 문제 있냐? 전체 몇 문제 있죠 영어? 45문제 있지? 이거 한 문제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렴하게 3만원, 비싸면 5만원까지예요. 즉 45문제 곱하기 평균 4 하시면 돼요. 거의 100만원이 넘는 문제지야.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강사들에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할 때 문제당 평균적으로 3, 4만원씩 주고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문제야. 그러면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겠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를요 이렇게 학생들 공부하라고 쫙 꽈라 놓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한번 서점에 가봐.
서점에 가면은 막 그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이만한 책 팔지? 그런 거 돈 주고 살 수도 있긴 있어요. 난 돈이 남아도니까 하고 돈 주고 이따만한 모의고사 책 살 수도 있는데 그 사설 모의고사가 아닌 교육청 모의고사는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영어는 3단계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6월 달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의 모의고사는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예요. 사설 모의고사가 뭐냐고요? 아니 언제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설 모의고사는 안 봐요, 보통 학교에서. 옛날에 봐요? 계속 봤어? 어디 거? 되게 억지가. 저희가 비상한 보드도 그렇구나. 좋은 학교구나. 예.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달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가 고2,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6월 달부터 사설 말고 교육청으로 하면 이게 고3 수준의 모의고사여서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점수를 확인을 해볼 때 맨 처음 출발점은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3월 모의고사가 3등급 몇 점 정도 맞으면 3등급이죠? 80점 정도 맞으면 3등급이니까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7, 80점 정도가 나왔어. 그럼 1등급이 이제 까마득히 아직 먼 거지? 그러면 요 3월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보고 채점만 하면요, 이 점수는 단 1점도 올라가지 않아요.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는 겁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우선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 요게 있지? 이거 클릭합니다.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저장할게요. 다운로드 보겠습니다. 예, 7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남아서 다운로드 됐구나. 열어봐야지 라고 열었어요. 열었더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듣기, 대본, 문항지, mp3 라고 나오지. mp3가 결국에 뭐야? 이 mp3는 듣기예요. 한번 열어볼까? 어떤 게 나오나? 이런 거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잘 나타낸 것을 Right. Kids can rest on it after playing basketball.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lide in front of the bench?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모의고사에는 17개의 듣기가 나와요. 그 듣기와 관련된 mp3 파일도 친절하게 다 올려놓고 문항 있죠? 시험지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준 시험지도 이런 식으로 다 떠요. 그럼 이 어설픈 시중에 나와 있는 독해지 공부하는 것보다 이 모의고사 쭉쭉 뽑아가지고선 푸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특히 인쇄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요. 뭐 인쇄 여기 페이지에 하는데 내가 양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468 먼저 짝수번부터 걸어서 뽑고 한 번씩 페이지 바꿔놓은 다음에 1357 넣고 매수 누르면 되는데 딴 거보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자동 인쇄라고 나와있지? 자동 인쇄로 인쇄를 해버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만큼 잘려 있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인쇄할 때 반드시 공급 용지에 맞추어 하고 인쇄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셔야지만 요렇게 예쁘게 A4 사이즈에 맞는 시험지가 나오게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어.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 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선 영어 듣기 있지요? 영어 듣기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예, 우선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읽어 나가야 돼요. 이게 70분 동안 보는데 이 17문제에서 되게 시간을 지지하게 많이 끌어. 그러면 남은 시간 몇 분 안 남아. 근데 너희들 봐봐. 여기 그냥 직접 봐. 펴서 이렇게 한번 구경해봐. 영어 모의고사를.
이거는 교과서에 단 하나도 실리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냥 다 처음 보는 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듣기까지 다 17문제나 지지하게 듣고 난 후에 70분 내에 이 독해를 다 해야지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야. 엄청 빨리 읽어야겠지. 맞아요. 속독이 되지 않는 애들은 나 뒤에 8문제 못 풀었어 이런 애들 징징대는 애들 되게 많아. 속독이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보니까는 한번 보면 알겠지만 단어가 암기가 돼야 돼요. 단어 암기가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되냐? 속독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예, 이 정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은 내가 단어 몇 개만 있으면 그 단어를 끼워 맞춰서 막 나의 좋은 머리로 유추해서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단어만 가지고 어설프게 해석하는 애들하고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애들하고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해서요, 몇 개의 문장을 삽입해 놓는데 그 삽입된 문장은요, 문법적 구조가 굉장히 약하면서 단어만 아는 학생들은 뭔 뜻인지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들어가. 일명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하는 문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위권으로 어쨌든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으로 올라가서 버티려면은 되게 정확한 독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를 정독이라고 쓸 건데요. 자, 정독은 의역과 완전히 달라요. 의역은 보통 어디에 실려있냐면 해설지 있지? 해설지에 실려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의역이야. 뭐냐면 되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석해 놓은 게 의역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정독은 뭐냐면 한국식으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해석. 그게 필요해. 알겠습니까? 의역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확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그냥 단어 보고 끼워 맞춰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해설지와 같은 의역을 하지 마시고요. 되게 나는 그 문형 있잖아. 오형식 있지? 그 오형식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틀을 해석하고 가끔 되게 어려운 게요. 영어에서 도치,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나오거나 생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도치, 생략 이런 거 나오면 그런 문법이 약한 애들은 해석을 거의 못해요. 뭔 소린지 몰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정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막 이렇게 읽으면서 독해를 하다가 보면은 해석이 내가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해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나 밑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쳐버리는 거야. 왜? 이 밑줄 쳐놓고 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독을 하다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는 뭔 짓을 한다? 빨간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빨간 밑줄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 맞아? 도움을 받을 때 잘 받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빨간 밑줄을 딱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안 돼요 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즉석에서 가르칠 때는 요 문장 하나만 해석해주고 넘어갈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해석을 못하는 그 패턴의 문장은요 일종의 형식이야. 즉 영어 문장에는 그와 유사한 형식을 가진 다양한 예문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즉석에서 너희들이 선생님 이 빨간 밑줄 해결해주세요 이러면 그 예문을 영어 선생님도 못 줘. 잘 못 줘. 어려운 구문이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영어 수업이 이제 너희들 다 영어는 어디선가 배울 거 아니야. 그치? 영어 수업이 끝날 때쯤 학교 선생님이든 가외 선생님이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게 빨간 밑줄이 안 되는데 다음에 다음 주에 시간을 주란 말이야. 다음 주에 요것과 관련된 문법 설명 좀 제가 도대체 무슨 문법적인 게 약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선생님 요 문장과 관련된 문법 좀 설명해 주시고 요 문장과 비슷한 예문이 있으면 몇 개 찾아서 훈련할 수 있게끔 한 3-4개만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이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가면 선생님이 준비해 놓을까 안 해놓을까? 정성적인 선생님이라면 해놨겠지.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업은 너희들이 즉석에서 받는 수업보다 5, 6배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빨간 밑줄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어에 무엇을 해결하게 되는 거냐면 구문독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렵거나 혹은 대가 긴 문장 있지? 해석이 어려운 거를 그것만 빼놓고 이제 뭐 천일문처럼 이렇게 연습시키는 그런 게 있어. 구문독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걸 구문독해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구문독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자. 이거 외에 또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 구문독해 하면서 여기서 뭐까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좀 취약했던 문법까지 이제 좀 잡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지? 없지. 그치? 영어는 요 정도가 되면은 수능 점수가 올라.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이 4가지 뭐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 둘, 셋 구문독해, 문법, 정독 해서 6가지를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듣기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듣기 점수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청으로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청으로 훈련. 속청이 뭐지? 빠르게 듣는 거? 예, 빠르게 듣는 거예요. 뭐냐면 모의고사가 보통 1배 속도로 나온다라고 해도 나는 이 모의고사를요 1.4배속으로 듣는 거야, 평소에. 되겠습니까? 들을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르게 말하는 영어에 노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배로 나오다가 가끔 이 영어를 읽어주는 사람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다르거든. 가끔 1.2배속으로 읽어주는 외국인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1배로 계속 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1.2배속이 되면 거의 못 들어요. 근데 1.4배속으로 훈련해 놓은 친구들은 어떤 모의고사가 나와도 다 이런 느낌 있잖아. 헬로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너무 늘어지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들려 안 들려? 다 들리는 거야. 너무 천천히 말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모의고사는요, 만약에 내가 딱 이게 좀 느리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좀 더 빠르게 듣는 속청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듣기는 평소에. 자, 그리고 이제 속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부터 듣기를 제외한 요 녀석을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메뉴 이게 아니었던 것일까? 디스플레이 모드. 그래요. 디스플레이 모드. 이게 아닌데.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랙보드. 헷갈린다.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 그리고 오케이. 종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방학 때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평균 3시간, 보통 평균이야. 이거보다 짧을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하면 이거보다 길 수도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하면.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교육청에서 영어 테스트지를 뽑으십시오. 영어 테스트지를 뽑으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뭔 짓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듣기 시험을 포함해가지고선요, 듣기와 독해를 정확하게 70분 동안 하셔야 돼요. 즉 시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혼자 시험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70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나 혼자 시험 보기 때문에 다 못했으니까 90분 동안 시험 봐야지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보다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문이 뒤에 막 10개 정도 남으면 최후의 수단 찍으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찍어. 그냥 찍고 뭐 못하는 건 너의 능력이니까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 후에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채점된 점수를 보면 그게 우선 나의 기본 점수가 되는 거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90은 넘겨야지 1등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이제 점수대로 이제 딱 나오게 됐어. 채점을 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 과정에서 하는 훈련은 이 중에 딱 하나 뭐를 한다? 속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독 훈련을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70분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 속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세 번째, 너희들은 이제 뭔 짓을 하냐면 답지를 보셔야 돼요. 답지 한번 펴볼까? 맨 뒤에 선생님이 답지를 놔뒀다. 예. 자, 답지를 보면요. 요 뒤에 보면은 어휘 및 어구, 지금 여기는 이래가지고서는 단어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있지. 맞아? 그 답지 밑에 있는 이거는 듣기 구. 예, 독해 쪽에 보면은 이렇게 막 단어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십니까? 고1, 고2가 고1 수준, 중3 수준이 좀 달라. 답지 보여요? 답지에 보면 해설이 돼 있고 밑에 막 단어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예, 단어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 단어, 답지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출제자들이 생각할 때 얘네는 이런 단어를 모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달아놓은 답지들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지의 단어를 지금 그 중3 과정은 무지 많은데 보통 그렇게 많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답지의 단어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단어장 같은 걸 만드세요. 그냥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의 특징이 이거 있잖아. 매일 단어 암기하면서 길 걸어 다니고 버스장에서 단어 암기하고 이걸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네. 네, 여기 그 답지에 있는 것만 해요? 아니면 지문에 제가 모르는 거? 우선은 답지에 있는 거. 아직 독해를 안 했으니까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상태. 우선 답지의 단어를 가지고 단어장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틈틈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암기할 때 특징이 있어. 영어 단어의 기본은 뭐냐면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 라는 가벼운 마음이 필요해요. 막 나는 한 번 영어 단어를 외우면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되니까는 난 이 단어를 100번 쓰겠어. 이럴 거면 100번 쓰지 말고 7번만 쓰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야. 즉 단어는 암기는 하긴 하되 그 단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잊어버려도 되니까 짧고 굵게 외우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단어의 최소의 시간을 쓰시란 얘기예요. 짜투리 시간이나 쓰시지 그걸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단어 암기하고 있고 이러면 미친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단어는요 평균적으로 영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 단어 하나가 온전히 너희들께 되려면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4번 정도가 되면 그게 너희 단어가 된대. 즉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야. 근데 다음에 또 외우면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잊어버린 단어가 계속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야. 편안한 마음으로 단어를 빠르게 외우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까지 해결이 됐어. 오, 나 단어 해결됐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째 정독을 해요. 정독.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살짝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생기는 게 해석의 방법이요. 선생님이 예전에
대전 외고 애들을 계룡 쪽에서 가르칠 때 대전 쪽에서도 가르치면서 대전 외고 애들을 좀 한 반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외고 애들만 딱 가르치는데 걔네들한테 물어봤었어요. 항상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수학 가르치면서도. 그래서 이걸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 영어를 해석하는 방법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먹는다 밥을 식당에서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어떤 애들은 나는 먹는다 밥을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고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느 게 더 시험 볼 때 유리해? 라고 했을 때